스틱 메시지 신뢰성을 증폭시켜라. 이제까지 우리는 설득력 있는 세부 사항이나 통계를 이용하여 메시지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내적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세 번째 방법은 시나트라 테스트라고 불리는 시험을 통해서 특정 유형의 예시를 활용하는 것이다. 미국 가수 프랑크 시나트라는 영국 뉴욕은 뉴욕에서 인생을 새로 출발하고 싶다는 가사로 시작이 된다. 이어지는 코러스의 목소리, 거기서 성공할 수 있다면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으리. 시나트라 테스트에 통과한 사례는 같은 분야의 사람에는 어떤 경우에도 신뢰성을 구축할 수가 있다. 예컨대 당신이 백악관의 출장 뷔페를 따냈다면 어떤 출장 뷔페 계약도 따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나트라 테스트다. 거기서 성공한다면 어디서든지 성공할 수 있다. 인도에 기반을 둔 가족 사업체 세이프엑스프레스는 시나트라 테스트의 활용에 성공한 대표적인 회사다. 세이프엑스프레스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경쟁이 치열한 운송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불꽃 튀는 경쟁에 마침내 가격 경쟁으로 치달으면서 그들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다. 대부분의 인도 운송업체는 안전하고 시간을 준수하는 서비스를 보장하지 않았다.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배달이 제대로 된다는 보증도 해주지 않았다. 경쟁시장에서 두드러진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세이프엑스프레스는 고객들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수화물을 안전하게 시간 내에 배달할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 페덱스의 믿음직한 책임감에 익숙한 외국계 회사들이 세이프엑스프레스를 이용했다. 이를 위해서 자기는 먼저 주요 발리우드 스튜디오와 거래를 따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자인이 여러 스튜디오의 영화 필름을 운송하는데 세이프엑스프레스를 이용해 달라고 제안했을 때 돌아온 반응은 말같은 소리를 하시오. 말같은 소리를 하시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자인은 강력한 신용장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신용장. 자인은 두 번째 스토리도 준비하고 있었다. 이전에 대화에서 한 스튜디오 중력의 남동생이 최근 고등학교 수학 능력 시험을 치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인의 스토리는 모두 시나트라 테스트의 적격이다. 그는 스토리 대신에 통계 수치를 들고 나올 수 있었다. 우리 회사는 맡은 일의 98.84%를 정해진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배달합니다. 아니면은 다국적 회사 CEO의 말을 빌리는 등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외부 건의를 인용할 수도 있었다. 우리 회사는 인도에서 이용하는 모든 배달 업무에 세이프엑스프레스를 이용합니다. 무독석 섬유라고? 먹을 수 있는 섬유? 내적인 신뢰성을 창출하는 세계의 그는 세부 사항과 통계 그리고 시나트라 테스트를 모두 아우르는 신뢰로서 맥도너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는 각종 기업들이 환경과 사업적인 목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보호론자다. 일단 환경보호론자가 접근하면 대부분의 기업은 이는 경계의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사람이 아무리 친기업적이라고 해도 예를 들어서 맥도널 같은 사람일지라도 말이다. 이러한 의심과 회의주의를 물리치고 사업적인 목표와 환경적인 목표가 완전히 일치할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맥도날드는 시나트라 테스트를 통과한 스토리를 들려준다. 1993년 스위스의 섬유 제조업자 로노 텍스타일이 맥도날드 마이클 브라운 카르트라는 화학자를 고용했다. 이 회사는 의사를 돕는 섬유를 생산했다. 두 사람의 임무는 섬유업계와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만한 일이었다. 즉 유해성 화학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제조 공정을 고안하는 일이었다. 섬유 제조업과 위험한 화학물질은 떼어 뗄 수 없는 사이다. 거의 모든 염색약에는 유해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 사실 로노 섬유
공장에서 나오는 자투리 천은 의심스러운 화학물질을 너무나 많이 함유하고 있어 스위스 정부에서는 이를 유독성 폐기물질로 분류하고 있었다. 게다가 이런 자투리 천은 정부의 규제법에 따라서 스위스 내에서 태우거나 매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반드시 해외에서 처리해야 했다. 따라서 스페인처럼 환경 규제가 덜한 다른 국가로 반출되었다. 당신이 팔고 있는 섬유가 유독성 폐기물질로 분류된다면 당신이 지금 유독성 폐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로켓 과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맥도날드는 먼저 공업 분야에서 마음이 맞는 파트너를 찾아야 했다. 그는 로노 텍스타일 제품 생산에 필요한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깨끗한 화학약품을 제공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브라운 그르트는 화학산업 분야의 경영진에게 접근해서 이런 말로 설득했다. 우리는 모든 제품이 어린이용 물약만큼 안전한 미래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걸 빨거나 핥아 먹어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말이에요. 그들은 화학공장에서 가서 숨기던 책을 펼치고 화학약품의 제조 과정을 솔직히 공개해 달라고 했다. 맥도나 브라운 카르텔은 섬유 산업에 흔히 이용되는 8,000개의 화학약품을 검토했다.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함을 비교함으로써 상호 연관성을 보여주는 통계 수치를 활용한 것에 주목해 본다. 가장 놀란 것은 38개의 화학 성분만으로도 검은색을 제외하고 모든 색깔의 섬유를 완벽하게 제조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섬유의 성분으로는 천연 소재인 양모와 머시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 제품의 생산에 막 돌입했을 무렵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 수준이 법적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스위스 검사관들이 시찰을 나왔다. 처음에 그들은 검사 도구가 공장인 줄 알았다. 맥도날드의 말이다. 폐수에서 아무것도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공장으로 흘러들어오는 물 스위스 상수도를 검사했다. 검사 도구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 이 새로운 생산 공정은 물을 오히려 정화시키고 있었다. 맥도날드가 개발한 새로운 공정은 깨끗할 뿐 아니라 심지어 저렴하기까지 했다. 생산 비용이 20%까지 감소한 것이다. 이는 부분적으로 유해한 물질을 취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혼란 요소가 줄어든 탓이었다. 직원들은 더 이상 고복을 입을 필요가 없었고 잣들이 천은 더 이상 스페인으로 반출해서 매장할 필요 없이 스위스 국내 농부들이나 정원사들에게 정원용 단열재로 판매되었다. 이 스토리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게다가 하나같이 기억하기 쉬운 요소로 구성되었다. 불가능한 임무, 화학약품 8,000개 가운데 모두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38개의 약품들, 공장 폐수가 너무나도 깨끗해서 검사관들이 측정 도구가 고장났다고 착각한 재미난 일화, 위험한 화학 폐기물에서 작물용 단열재로 변신한 자투리천, 먹을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만들자는 메시지, 그리고 그보다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공장 직원들과 20% 감소한 비용까지 어떤 비즈니스 또는 산업 분야든 맥도날드가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을 때면 이 스토리는 그에게 엄청난 신뢰도와 진실성을 제공해 줄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뢰성의 외적인 원천, 건의와 반건의를 이용해서 신뢰성을 획득하는 방법과 세부 사항과 통계 그리고 시나트라 테스트를 통과한 신뢰를 통해서 메시지 내부에서 신뢰성을 창출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 햄버거는 고기는 어디서? 1984년 방영된 웬디스의 TV 광고는 역사상 가장 기발한 광고 캠페인 중에 하나다. 어딨어? 말랑말랑. 참으로 사랑스러운 장점이 흘러 넘치는 광고다. 우선 재밌고 연출도 훌륭하다. 클라라 펠ler은 이 광고로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 더욱 대단한 것은 이 광고가 실제로 웬디스 햄버거의 진짜 장점을 부각시켰다는 사실이다. 이 광고는 이전은 평범한 광고 기법에 익숙했던 광고업자들이 마술 도구를 집어들고 강력하게 인상적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감정을 소비자에게 덧출하러 달려가는 전환점을 제공했다. 선유의 여연재와 어머니의 자식 사랑에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 점에서 웬디스의 광고는 우러러볼 만했다. 그들은 제품의 실제 장점과 초점을 맞췄을 뿐 아니라 즐겁고 재미있는 방식으로 전달했던 것이다.
광고는 엄청난 효과를 가져왔다. 웬디스 설문조사에 의하면 광고 방영 2달 만에 웬디스 싱글이 빅맥이나 와퍼보다도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47%나 증가했다. 방영되고 1년 동안에 웬디스의 매출액도 31% 증가했다. 웬디스의 광고의 핵심은 웬디스 버거는 고기가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아마 그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점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시에 그것은 그다지 널리 알려진 사실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웬디스는 어떻게 그 주장의 신뢰성을 부여했을까? 이제까지 우리는 논의한 방법들은 이런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메시지는 외적인 신뢰도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고기 11%? 11%의 고기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 11%. 이 TV 광고는 시청자들에게 웬디스의 주장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너지시 말한다. 직접 가보세요. 자, 여러분, 고기 구매하기 4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까? 검증하는 신용은 도시 전설 분야에서 매우 다채로운 이력을 지니고 있다. 4년 만에 KKK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증거. KKK, 하지만 그것은 KKK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물론 스냅플 라벨에는 배와 원안에 K 표식이 그려져 있다. 배는 보스턴 차 사건 원안에 그려져 있는 K자는 위생 기준에 합격했다는 인증 표시였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증거라고 믿는 것을 보고는 소문을 믿었다. 스냅플과 관련된 흡소문은 고기는 어딨어? 윤상설 버전 웬디스는 말한다. 직접 가서 보시라. 우리 햄버거의 고기가 더 크다.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은 말한다. 직접 가서 보시라. 직접 가서 보시라. 네. K자가 그러네. 스냅플은 KKK를 지원한다. 이러한 직접 확인하라. 주장은 사람들이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소문가들의 결론에 곧장 뛰어들도록 만든다. 이것이 바로 검증 가능한 신용의 부작용이다. 직접 확인하라. 단계는 매우 유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지나치게 비약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도 있다. 검증 가능한 신용은 다양한 분야에서 유용하게 쓰인다. 198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미 카터와 맞선 로널드 레이건은 이렇게 물었다. 과연 여러분은 4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까? 인플레이션 증가율, 실업률, 끊임없이 상승하는 이자율 등 레이건은 수많은 통계 수치를 들먹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청중들에게 그 대답을 맡겼던 것이다. 검증 가능한 신용이 유용하게 쓰인 또 다른 예는 긍정적인 코칭 연합의 설립자 짐 톰슨의 일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PC의 사명은 청소년 스포츠의 목적을 승리가 아니라 삶의 교훈을 배우는 것임을 널리 알리고 강조하는 것이다. PCA는 유소년 스포츠 코치들에게 긍정적인 코칭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했다. 세미나 교관들은 감정 탱크라는 비법을 이용해서 코치들이 칭찬과 지지 그리고 비판적인 피드백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지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도왔다. 감정 탱크는 자동차의 연료 탱크와 비슷하다. 당신 자동차에 연료 탱크가 비어있다면 멀리까지 가지 못한다. 감정 탱크가 비어있다면 최고의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이렇게 감정 탱크의 의미를 설명한 다음에 교관들은 연습 활동에 들어갔다. 먼저 그들의 코치에게 그들의 옆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방금 중요한 경기에서 커다란 실수를 저질렀다고 말한다. 이제 코치는 그 사람의 감정 탱크를 소모시킬 말을 해야 했다.
겸허하고 영리한 비난은 꾸준과 많은 스포츠에서 주요 상호작용으로 사용되므로 코치들은 노골적인 열정을 발휘하며 활동에 뛰어들었다. 톰슨은 말한다. 코치들이 활동에 열정하면서 방 안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때로는 뛰어난 창의성이 엿보이기도 했다. 그런 다음 교관들은 코치들에게 다른 누군가가 같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이번에는 그 사람의 감정 탱크를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자 반응은 전반적으로 훨씬 얌전해졌다. 톰슨은 말했다. 대부분의 경우에 방안이 조정해진다. 그러다가 마침내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다. 잘했어.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코치들은 교훈을 얻는다. 그들은 자신이 지지받아도 비판에 익숙하며 하나의 칭찬받아도 10개의 겸허한 비난을 하는 데 더 뛰어나다는 사실을 깨달은다. 톰슨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검증한 신형을 활용해서 코치들이 스스로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우리의 직관은 거짓말쟁이. 그런데도 왜 인간은 직관을 믿을까? 많은 이들이 직관을 믿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직관은 편견으로 인해서 많은 결정을 지니고 있다. 메시지 원에서 다음 중 사람들의 목숨을 더 많이 앗아가는 범인은 무엇일까? 살인, 아니면 자살, 홍수, 결핵, 토네이도, 천식. 당신의 생각을 말해봐라. 어쩌면 당신은 살인과 홍수 그리고 토네이도라고 대답할지 모른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살인보다도 자살로 죽은 사람이 50%더 많고 홍수로 죽은 사람보다도 결핵으로 죽은 사람이 9배나 더 많으며 토네이도보다 천식으로 죽은 사람은 80배나 더 많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추측을 하는 이유는 뭘까? 바로 가용성 편향 때문이다. 가용성 편향이란 기억 속의 친숙성을 토대로 특정 사건의 가능성을 판단하려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이다. 우리는 기억하기 쉬운 사건이 더 자주 발생한다는 직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발생하는 사건들의 정확한 요약판이 아니다. 우리가 특정 사건을 더욱 잘 기억하는 까닭은 그것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이 아니라 격렬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흔한 사건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언론에서 더 자주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몇 번이나 되풀이하기 때문에 더 잘 기억할지도 모른다. 이런 가용성 편향은 우리의 직관을 잘못된 길로 이끌며 드문 일이 흔하게, 흔한 일이 도리어 드물게 발생한다고 생각하도록 부추긴다. 가용성 편향이라.